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운데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애니제이미라고 해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관련해서 진료를 볼 때 주로 참고하는 그 저널인데요.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그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학계 차원에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환자들을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환자들을 좀 빨리 회복시킨 다음에 어떻게 퇴원을 시킬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인 얘기다 보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지금 게임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긴장도 되고, 또 여기서 환자를 죽이면 어떡하나 뭐 이런 좀 두렵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데요. 애니제임에서 만든 시뮬레이션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들을 분류했다고 써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크리티컬, 엑스퍼트는 정말로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한. 그래서 뭐 밑에 설명을 보면 이제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뭐 시간에 맞춰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컨설트를 할 수도 있다라고 써져 있네요. 실제 이제 병원에서는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스페셜리스트에게 컨설트를 하는 게 당연한 절차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일단 좀 두렵기 때문에 가장 쉬운 환자부터 해보겠습니다. 메리 규리, 한국인인가봐요. 규리 씨가 응급실에 와서 열과 뭐 기침으로 왔는데 그 좀 경증이지만 심각성 때문에 코비드 19에 룰아웃을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메리 규리 씨 바로 입원을 했네요. 입원했단 말은 없었는데. 여기가 이제 뭐 진단을 하는 곳인 것 같고요. 환자에게 문진을 하고 뭐 그렇고, 이 환자의 어떤 그 약물 스토리라든지 또 뭐 그 결과, 그 테스트에 대한 결과, 그리고 어떤 시술을 한다면 시술을 오더하는 곳인 것 같고, 여기 이제 오더창이고요. 이곳은 이제 시술 또는 이제 약물 오더하는 거, 그리고 상담, 그러니까 컨설트를 넣는 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입원한 지는 뭐 딱 입원을 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규리는 열과 기침이 났고 그녀를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이것은 이제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탈 사인을 좀 보겠습니다. 바이탈 사인을 보면 일단 환자가 38.5도면은 열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건 이제 하트레이트라고 해서 심박수입니다. 대개 이제 정상에는 60에서 90 정도고 83이면 뭐 나쁘진 않은 심박수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이는 건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혈압 120에 80을 정상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흔히 이제 저혈압이라고 하면 이제 100 미만을 봅니다. 시스톨릭 그리고 다이스톨릭 압력으로 부르는데요. 뭐 낮긴 하지만 막 중환자실에 입원할 만큼 낮은 혈압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RR이라고 해서 레스피레토리 레이시티라고 해서 호흡수를 의미합니다. 대개 이제 정상인의 경우에는 12회, 1분에 12회에서 16회 정도 호흡을 합니다. 이게 이제 20회가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과호흡이라고 하죠. 또 이 환자의 이제 SpO2,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는 90% 뭐 정상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진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어떻게 왔나요? 제가 너무 힘이 없어요. 오늘 뭐 그 상태는 어때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혹시 뭐 피곤하세요? 네, 너무 피곤해서 침대 밖에 못 나갔어요. 열이 있었나요? 집에서 쟀을 때는 40.5도까지 올라갔어요. 주위에 혹시 아픈 사람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그 야채 가게에 갔었어요. 혹시 뭐 토할 것 같거나 토할 것 같은 느낌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식욕이 없어요. 식욕이 없다고 하네요. 이제 아까 이제 코비드 19이 의심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콧물을 묻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열이 나는 이유를 감별하려고 관련된 질문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콧물이 나냐고 물었더니 콧물이 계속 나요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호흡이 조금 가쁘지 않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휘징을 경험한 적이 있냐 라고 했더니 노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휘징이라고 하면 쉽게 표현하면 쌕쌕거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흔히 기관지가 좁아졌을 때 이 기관지 사이를 공기가 지나면서 마치 피리처럼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을 휘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휘징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특징적인 증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적인 어떤 질병을 제외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휘징이 있다 그러면 휘징이 주로 생기는 이제 질병으로 이제 천식 같은 게 있겠죠. 네, 천식 같은 거를 이제 제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침은 하나요? 라고 했더니 한다고 하네요. 혹시 피가 섞였냐고 했더니 피는 섞이지 않았어요. 혹시 그 객담, 그러니까 객담이 있냐요? 라고 했더니 뭐 그렇진 않대요. 이제 아프냐고 묻네요. 사실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프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아마 혹시 어디 아프시냐고 제가 먼저 물었을 것 같아요. 뭐 이 환자는 뭐 아프대요.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더니 전신이 아프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라디하냐는 건 통증이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통증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퍼지냐고 묻는 것인데, 이것 또한 이제 감별 진단을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혹시 설사하냐고 물었더니 설사는 없고 어지럽증도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냄새를 맡는 건 어때요? 라고 물었더니 냄새는 괜찮은데 왜 그딴 소리를 하냐 라고 묻네요. 요즘 이제 기사로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 코비드 19의 그 일부 증상 중에 하나가 그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냄새를 못 맡는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기사를 통해서 많이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많은 환자들을 어떤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냄새가 갑자기 안 맡아지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검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냄새 맡는 건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른 어떤 그 열의 소스를 찾기 위해서 비뇨기계 증상을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혹시 두통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제 이 여자 환자분이 얘기한 걸 좀 종합을 해보면 집에 있을 때부터 열이 났었고 언제부터 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열이 났었고, 그리고 콧물도 나고 숨은 가쁘지는 않지만 기침은 난다. 기침은 나는데 가래는 없다. 이걸로 봐서는 뭔가의 그 호흡기계 쪽에 좀 의심이 좀 되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지금 일단 치료를 해야, 지금 뭐 온도가 높으니까 뭐 치료를 해야겠죠? 네.
치료인 것 같습니다. 있고 여기 있네요. 산소를 주는 어떤 그런 테라피. 그래서 지금 산소는 좀 잘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병원에 왔기 때문에 일단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콧줄을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그 감별 진단을 하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감별 진단을 할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일단 호흡기계 쪽에 의심이 되니까 뭐 천식은 아니라고 했지만 일단 뭔가 감염이 감염 쪽을 볼까요? 감염이 됐을 것 같으니까 코비드-19과 비슷한 독감과 비슷한 병 이런 걸 누를 수 있겠고, 또 호흡기계에서는 이제 열이 나고 있기 때문에 박테리얼 뉴모니아, 그러니까 세균성 폐렴, 그리고 바이럴 뉴모니아, 그리고 바이럴 브론카타이티스, 그리고 브론카타이티스 이 정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만 해놓고 그러면 오더를 내릴 수 있는 거. 그럼 먼저 이제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의 소스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들이 있는데, 먼저 그 가슴 엑스레이를 찍고, 가능하다면 이제 가슴 CT까지 찍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설사나 복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슴 CT를 찍고요. 그 다음에 EKG, 일단 병원 입원했으니까 혹시 EKG 이상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는 나중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 검사인데요. 이제 대개 이제 염증을 보기 위해서 이제 CRP를 검사를 하고, 또 그 감염으로 인해서 혹시 피해 이상은 없는지 그것도 해야 되고, 뭐가 있을까요? LDH 같은 경우도 이제 염증이 있을 때 증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카시토닌을 먼저 검사를 내진 않지만 어차피 여기는 공짜고 웬만한 거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프로카시토닌 역시 그 폐렴 등의 염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혹시 오줌에도 뭐가 잘못된 건 없는지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 검사인데, 당연히 이제 균 배양 검사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건 이제 호흡기계 바이러스 감염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객담이 없다고는 했지만 객담을 또 갑자기 또 뱉을 수도 있는 거니까 객담 검사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혹시 그 열의 소스가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닌지 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본인이 열이 많이 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콧줄로 산소를 좀 주겠습니다. 산소를 주고, 아직 이제 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항생제를 바로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열이 나니까 열을 내리면 타이레놀을 처방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30분 뒤로 한번 가볼까요? 1시간은 너무 불안하니까 30분 뒤로 가겠습니다. 30분 뒤로 갔더니 갑자기 체온도 안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는 정상인데 혈압이 갑자기 올라갔고요. 그리고 하트레이트가 증가했습니다. 네, 심박수가 증가했네요. 그리고 열도 지금 갑자기 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열이 그렇게 낮아지진 않았네요. 검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pH, 그러니까 산성의 정도가 거의 그 산성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뭔가 산성화 되었다는 말이겠죠. 나머지는 크게 CRP도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카디악, EKG 한번 보겠습니다. EKG는
뭐 정상적인 리듬으로 보입니다. 네. 리포트가 있네요. 네, 뭐 정상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한번 볼까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뭐 이 폐의 끝 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 폐하의 어떤 하얀 음영들이 뭐 크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별 속에는 써져 있지는 않네요. 여전히 지금 열이 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낸 이 랩이 전화해가지고 조금 닥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나왔군요. 그러면 일단 열이 나고 있으니까 타이레놀을 좀 더 주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만 더 뒤로 가겠습니다. 네,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가 나왔네요. 이 환자 독감 환자입니다. 저 보호도 입지 못하고 했는데 이거라도 입고 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는 독감 환자였군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지금 인플루엔자에 감염돼서 독감에 의한 그냥 발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독감 관련해서 치료를 해야겠죠. 트리트먼트에 가서 메디케이션에서 항바이러스제에서 오셀타마비어, 이제 타미플루를 알고 있는 오셀타마비어를 투입하겠습니다. 30분 뒤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트레이트는 좀 올라갔지만 온도 체온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0분 뒤로 가겠습니다. 랩 결과가 나왔네요. 랩 결과에서 프로카시톤이 그냥 세균성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그 오줌에서는 뭐 별 이상한 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 피 배양 검사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자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래에서는 여전히 뭐 별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독감에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다 지우고요. 독감으로 가겠습니다. 컨설트를 내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뭐 산소 포화도도 뭐 거의 정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혈압도 조금 낮긴 하지만 크게 뭐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한 가지 걸리는 건 이제 그 심박동수인데요. 심박동수가 좀 크게 높게 좀 유지는 되고 있죠. 사실 이쯤 되면 이제 환자한테 무엇이 불편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없겠죠. 컨설트를 한번 해볼까요? 컨설트를 바이럴 뉴모니아. 이 환자는 근데 뉴모니아는 아니죠. 두 개밖에 할 수가 없나 봅니다. 독감 같은 건 그냥 알아서 처리해라 라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두면 되지 않을까요? 뭐야, 갑자기 의식이 없네요. 하트레이트가 막 증가했어요. CT를 한번 찍어볼까요? 혹시 엑스레이 이상이 있나? 하트레이트가 증가하고 열이 다시 증가했네요. 그러면 이제 타이레놀도 다시 주고, 일단 뭐 혈압에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계속 약은 투여하겠습니다. 오셀타마비어 계속 들어갑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
엑스레이는 크게 뭐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약 투여하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번 끝내볼게요. 태어난답니다. 혹시나 쉬운 환자긴 하지만 환자가 죽으면 굉장히 당황할 뻔했는데 갑자기 왜 하트레이트는 증가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자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좀 당황하긴 했는데 다음에는 제가 좀 어려운 환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살려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